안녕하세요, 채널님들. 타로마스터 백서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생각들이 뭔지, 어떤 감정이고 어떤 이성적인 생각들을 하고 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샤넬님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요, 저는,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게 우리 샤넬님도 그럴 수 있고, 그 상대방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샤넬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갖고 싶어. 내가 이렇게 바라는 어떤 컵들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집도 갖고 싶고, 보석도 갖고 싶고, 일에서 성공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샤넬님도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갖고 싶은 대상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거나, 뭐 이거는 우리 샤넬님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제너럴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의 연애 상황은, 그러니까 마음만 너무 좋아해. 마음으로 갖고 싶고, 사귀고 싶고, 정말 나의 이상형이야. 내가 바라던 이상형적인 존재야. 그렇지만 그 마음만 갖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귄다거나 뭐 썸을 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짝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 샤넬님을 짝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 샤넬님이 그분을 짝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이 간혹 가다가 삐져 나오는 거야. 왜냐면 사람의 마음, 특히 사랑은 감출 수 없다.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다 티나요. 그 사람의 눈빛, 나에게 하는 행동, 그거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그분이 자꾸 여러분들 앞에서 그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야. 흘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상황이 아무 사이는 아닌데 상대방이나 아니면 우리 샤넬님이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봤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각자의 속마음을 봤거든요. 자, 우리 샤넬님은 이 상대방이 나의 운명의 대상이라고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이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고백을 했어. 사귀자고 했어. 감춰왔던 마음을 나한테 들켰어.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걸? 이 관계를 발전시켜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 관계의 밭을 그냥 다, 뒤엎어버릴지?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제가 봤을 때는 아시는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이 나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 아니면은 우리 샤넬님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너무 내 운명의 대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나 저 사람이랑 정말 되게 공식적으로 사귀고 싶은데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데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고백을 받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싶든지 간에 이 상황에서 이 마음을 발전시킬지 아니면 엎어버릴지를 지금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있다. 자, 상대방의 마음은 완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세븐 오브 반즈, 에이드 오브 반즈 이렇다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은 이 상대방이 그냥 여러분들과 만약에 같은 직장이라던가 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일을 하느라 너무너무 정신없고 이 사람이랑 나랑 일적인 관계라서 항상 일적인 대화를 나눠.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도 있지만, 좀 기본적으로 저는 좀 약간 성적인 느낌이 이 완드가 원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그거를 자기가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내 감정이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 중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자꾸 커지고, 자꾸 생각나고, 여러분들과 빨리 관계를 가지고 싶다거나, 빨리 어떤 연애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관심이 없던가 아니면 정말 성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가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과 이성을 보기 전에 오늘 하루 이 시점에 여러분들을 두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봤거든요. 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이상형적인 존재다. 여러분들이 너무 능력도 많고 못하는 게 없고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솔직히 여러분들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스트레스 카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되게 가까워지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상황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많이 나오는 카드라서 지금 이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어떤 남자가 박쥐인가요? 저는 박쥐로 보이는데 하여튼 어떤 괴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약간 괴물 같은 존재를 어루만지는 게 나와요. 어루만지는 게 나오고 이게 약간 좀 이 괴상한 어떤 생물? 동물을 길들이기 위해서 밧줄로 목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카드가 이분의 마음속에 나온다는 거는 자기 걸로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그러니까 되게 좀 위험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 정체가 불분명한 어떤 괴상한 생물체를 여러분들이라고 표현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지만 내가 우리 샤넬님한테 예쁨을 받고 싶거나 내가 우리 샤넬님을 길들이고 싶다. 내 걸로 만들고 싶다. 목줄을 채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들을 이상형적인 존재로 보는 게 맞고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제가 왜 처음에 두 분의 관계성에서 분명히 한쪽이 굉장히 상대방을 욕망하고 있고 갖고 싶은 대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먼저 나왔던 그 세븐 오브 컵스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이분의 마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진짜 내가 이렇게 갖고 싶은, 여기 보시면 문어가 다리가 8개인가요? 자, 7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하여튼 문어가 8개인지 9개인지 하여튼 다리가 되게 많잖아요. 이 다리에 보면은 이 문어가 갖고 싶은 걸 다 지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내가 원하는 그 리스트가 있어. 갖고 싶은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석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금전적인 성공도 있고 나의 명예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내가 욕망하는 대상이고 야망하는 대상이고 소유하고 싶은 대상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교환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사실 내면에는 그런 어떤 욕망들,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런 문어처럼 미끄덩거리고 뭔가 이렇게 미꾸라지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겉으로는 이 사람은 나는 되게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좋은 사람이어야 돼. 이런 마음을 드러내서는 안 돼. 나의 이런 어떤 욕망, 야망, 내가 샤넬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소유욕을 남들한테 드러내면 안 되고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되게 뭔가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로 어필을 해야 돼. 남들한테 그렇게 보여줘야 돼.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한쪽이 뭔가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쪽이 공식적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 숨겨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아하면 안 될 대상을 마음에 품은 거고 그 마음이 드러나면은 안 되잖아요.
굉장히 나이브한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면 비난할 수 있고, 다들, 그런 사람을 좋아해서 어쩌겠느냐, 이렇게 뭔가 말을 들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정말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자기 걸로 만들고 싶지만 자기의 어떤 이미지나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에서 남들한테 보여지는 부분들, 공식적인 사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일어나서 자제하고 있다거나 그 마음을 완전히 숨긴 채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되게 갖고 싶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되게 많이 훔쳐보는 느낌도 있습니다. 같이 일하거나 어떤 모임이라거나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마주칠 때마다 여러분들을 엄청 훔쳐볼 수 있고요. 훔쳐보지만 마음은 숨기는 거죠. 아니면 뭐 인스타나 SNS 이런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훔쳐보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네.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감정과 이성을 다시 한번 분리해서 봤거든요. 자, 감정은요, 확실히 소유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복하고 싶은 대상. 내가, 우리 샤넬님한테 되게 멋진 이성, 예쁜 이성으로 인정을 받고 되게 그런 존재감이 엄청난 사람으로 어필되고 싶고, 그리고 진짜 어떤 분들은 이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진짜 사회적인 관계가 있을 때 약간 상하의 그런 지위가 많이 좀 느껴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여기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사장과 직원의 느낌. 그러니까 상사와 부하의 느낌이 뭔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선생님과 학생의 느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얘기를 하는 동시에 정복하고 싶은 대상, 내가 존경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한테 존경을 받고, 좀 존중을 받고, 굉장히 존재감이 크게 인식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어떤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은 감정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진짜 어떤 비싼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내가 거하게 밥을 사주거나, 내가 우리 샤넬님을 위해서 되게 만약에 원하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은, 뭐도 해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뭔가 인정을 받고 싶고, 좀 추앙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은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이분이 남자분이라면은 멋진 이성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이 사람이 느끼는 이성은 뭔지 봤어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과 정말 친한 친구라거나 동료로 지내야 된다. 왜냐? 나의 어떤 그런 지위, 나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반면에 나의 것을 지켜야 된다. 나의 어떤 금전적인 거라던가 사회적인 지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꾸 왕카드로 본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정말로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유독 여러분들한테 이성으로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싶은 심리가 작용이 돼서 자꾸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싶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자기의 존재감을 크게 인식시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감정적인 거든 이성적인 거든 어찌됐든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과 어찌됐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는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고 뭐하고 싶은 이성이다. 그러는 동시에 나의 지위라던가 명예를 지키고 싶은 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각자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연애적 상황을 따로 봤는데 우리 샤넬님은 지금 열기구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렇다는 거는 우리 샤넬님이 만약에 솔로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랑의 열기구처럼 내가 꿈꾸는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로맨스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공식적인 사이가 있다거나 이 사람 말고도 썸을 타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저는 그 누군가와 함께 이 열기구를 타고
하고 하늘을 날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으로 읽힙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샤넬님 상황을 물어봤더니 진짜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거나 실제로 연인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인데요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대방 분의 연애 상황을 봤는데 조언자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다는 것은 이분이 제가 봤을 땐 주변에 여사친, 남사친처럼 이분 근처에서 친하게 지내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이가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면은 공식적인 사이가 있어도 이미 약간 관계 자체가 친구 같은 관계? 거의 연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거의 친구 같은 관계에 누군가가 있는 느낌이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분의 연애 상황을 물어봤더니 은둔자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연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혼자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혼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분한테 이미 공식적인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관계가 이미 연인적인 거나 그런 거는 종식된, 그러니까 무늬만 그런 공식적인 관계 껍질만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여러분들을 두고 내리고 있는 결론을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을 두고 내리고 있는 결론은 여러분들과 정말 이렇게 한 차를 타는 관계라면은 계속 앞으로 가겠구나. 우리가 계속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일을 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이렇게 한 차를 타고 나아갈 수 있는 관계긴 하지만, 내가 우리 샤넬님과 만나게 된다거나 사귀게 된다거나 내 감정이 드러나는 날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캥거루 두 마리가 싸우고 있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진짜 삼각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을 내가 좋아하는 순간 아니면 내 감정을 오픈하는 순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니면 현재 마음 상태에서 그런 삼각관계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사실은 여러분들과 정말 이렇게 럭셔리한 리무진을 타고 함께 사귀고 그런 어떤 생각을 굉장히 결론적으로 내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심리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내가 그렇게 나의 마음을 오픈을 해서 우리 샤넬님한테 사귀자는 얘기를 해서 이게 과연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갈등이 여전히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고민 중인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두고 명확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혼란스럽거나 고민이 너무 많이 된다거나 갈등적인 부분 때문에 아직도 어떤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샤넬님을 위해서 조언을 열어보기 전에 두 분의 흐름을 봤어요. 안타깝지만 두 분은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흐름으로 나옵니다. 아마 진짜 두 분 자체가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라거나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남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야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자, 우선은 우리 샤넬님이 이분을 좀 정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했든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고백적인 마음을 했든지 간에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본인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숨겨요. 아니면 우리 샤넬님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시는 느낌도 있거든요.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나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여전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볼 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은 끝까지 본인의 마음을 숨긴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따져 묻거나 정말 나에 대한 마음이 뭔지를 확인하고자 했을 때 이 사람은 명명백백하게 본인은 아무 감정 아니고 아무 생각 없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흐름이 이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계속 서로를 신경 쓰고 서로를 지켜보긴 하지만 오히려 서로를 외면하고 오히려 서로를 싫어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흐름이다. 근데 진짜 어떤 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드러내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이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정하고 자꾸 아니라고 하거나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어찌됐든 두 분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을 위해서 조언을 열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이분과의 관계에서, 항상 좀 약간 마음이 공허하거나, 아니면 이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누가 한쪽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간 보약을 챙겨 먹는 어떤 마인드로 임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약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아픈 관계인 것 같고, 또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곳간을 거덜내는, 곳간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일일 수도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본인을 잘 보신해야 되고, 잘 챙겨야 된다. 때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독약을 적게 쓰면 보약이 되는 것들이 음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독약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거를 보약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고 더 건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쓰시는 게 어떨지. 자, 그리고 또 조언이 사과의 진심의 사과를 평가절하하지 마시래요. 이분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어떤 잘못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해놓고서는 다가오지 않는다거나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상대방이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진심적인 사과를 한다면은 그 진심의 사과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분명히 지금 이분과의 관계는 위험하다라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위험한 깃발을 보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상대방이랑 만나는 게 정말 위험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심하셔라. 사랑에 눈이 멀면 그 위험한 빨간 신호등을 못 보고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조언이, 여러분들은 힘을 갖고 있대요. 지금 이 상황의 문제를 풀기 위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풀어 나가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카드가 나오는데, 이 아이카드는 보통 두 분의 내면 아이의 문제로 연애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돌싱이거나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아이에 관한 조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이라면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라는 조언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과 이 상대방이 내면 어린 아이가 두 분 다이거나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많이 미숙하신 분이라서 연애를 잘 못하고 뭐 감정을 숨기고 그러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혹시라도 여러분의 내면 아이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린 내면 아이를 어른으로 시키면서 연애 문제를 잘 풀어나가라는 조언인 겁니다. 보통은 자신의 내면 아이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내면 아이가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남아있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연애가 잘 안 풀려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상대방 탓을 하고 상대방한테 짜증을 부린다거나 징징거린다거나 어린아이처럼 떼를 쓴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 조언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서 일과 사랑을 잘 풀어내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 더 문카드랑 나인 오브 컵이 나오는데요. 더 문카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솔로라고 한다면은 되게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있지만 그 상대방과 잘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역으로 어떤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겠다? 여러분들과 나의 미래가 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 뭐 사귀었던 분들이 있다거나 썸을 타신 분들이 있다면은요, 이 상대방과 지금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있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뭐 연락이 좀 뜸해졌다던가, 뭐 그 상대방이 일 때문에 바빠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고 그 인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이도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 샤넬이한테 가서 내 마음을 전하면은 과연 그게 내 마음을 받아줄까?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솔로든 썸을 타든 누가 있든지 간에 잘 풀리고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뭔가 연락이 뜸해졌든 헤어졌든 아니면 싸웠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되게 소원해진 느낌, 어떤 분들은 정말 이별하신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자, 각자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샤넬님은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나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되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이 사람이 여러분들보다는 일에 굉장히 몰두하느라고 여러분들을 좀 푸대접한다거나 소외시킨다거나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상황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하고 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굉장히 지금 힘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상황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만약에 두 분이 썸을 타거나 사귀는 사이인데 이 상대방이 미안한데 내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당분간 너한테 뭐 연락을 못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우리 샤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속상해 한다거나 얘가 나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하여튼 간에 이런 어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되게 상처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막 뭐라고 했다거나 뭐 막 되게 서운함을 토로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나는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만약에 두 분이 정말 많이 싸워서 헤어졌던 뭔가 갈등이 있어서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이 사람은 어찌됐든 마음 자체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상처 주기도 싫은 마음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가 단호하게 이성적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성적으로 좀 나를 지키겠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자, 이 사람이 현재 이 시점에 여러분들을 두고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봤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두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건 진짜, 자, 두 가지로 좀 읽히는데, 첫 번째, 진짜 여러분들과 뭔가 갈등적인 상황이 있다거나 싸우신 분들은요, 들이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이 든다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멍청한, 되게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들이받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어떤 매력, 그런 발랄한 매력, 되게 뭔가 귀여운 매력? 이런 거에 빠져서 여러분들한테 당장 내가 연락해서 달려가고 싶었다. 이렇게도 읽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샤넬님에 대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싸웠든 아니면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것이든지 간에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연락해보고 싶다. 연락해서 현재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떻고 나랑 어떻게 관계를 하고 싶은지 묻고 싶었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연락할까 말까. 그리고 또 연락해서 내가 우리 샤넬이한테 만약에 정말 싸우거나 소원해진 관계라면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두 분이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연락을 해버릴까? 연락을 해서 뭐 차 한잔 하자고 할까? 뭐 술 한잔 하자고 할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에이스 오브 컵과 에이스 오브 소주가 나란히 나오는지. 그러니까 시작의 카드예요. 이 두 장의 카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분이 소원해졌든 아무 사이가 아니든지 간에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궁금하고 나와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지 알아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두고 이제 그 감정과 이성을 분리해서 봤더니요. 이분의 감정은 이미 여러분들과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말 되게 풍요롭고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의 감정이다. 너무나 밝고 긍정적인 감정이거든요. 너무나 따뜻하고 친밀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이미 여러분들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감정이라고 나와서 이분이 진짜 우리 샤넬님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성은요, 완전히 반대로 나옵니다. 자, 이성은 너무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없고 여러분들과 사귈 수 없고 여러분들과 결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 이 상대방이 약간 정말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뭐 요즘 2030 세대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솔직히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 많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두고 이미 감정적으로는 김칫국 다 마셨어요. 진짜 애까지 낳아서 결혼하고 싶은 감정인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가진 게 없어. 현실적으로는 내가 우리 샤넬린과 결혼할 수 없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어. 돈이 문제야. 뭐 이런 얘기 한다는 느낌인 거거든요. 이성적으로는. 아니면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외롭고, 그런 마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감정적으로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좋아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여러분들과 같이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과 현실적으로 연락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없다거나 그래서 내가 도저히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할 용기가 없다거나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고 내리는 결론을 봤거든요. 결론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나한테 와서 이 사랑의 어떤 콘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경쟁 속에 게임 속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랑 잘 맞는 사람, 내가 나의 닫혀있던 마음을 이 환상적인 열쇠로 나를 열어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여러분들과 관계가 시작이 돼서 결국은 사귀게 되거나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좀 비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결론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 관계의 시작을 약간은 우리 샤넬님이 좀 주도적으로 해주지 않을까라고 바란다는 느낌도 있어요. 약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샤넬님이. 근데 또 이게 제너럴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우리 샤넬님한테 당신과 내가 되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의 그런 커플이고 정말 잘 맞는 열쇠 같은 사이다라는 걸 내가 어필을 하면은 우리 샤넬님이 이렇게 짠하고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과 만약에 정말 예전에 썸을 탔거나 사귀었던 분이라고 한다면요, 다시 시작될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고,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해도 결국은 시작은 될 거라고, 여러분들과 사랑이 시작이 될 거라고 되게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두 분의 관계성을 봤더니 퀸 오브 펜타클과 식스 오브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렇다는 거는 두 분이 약간 사회적인 관계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학교 모임에서 특히 직장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사회적인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난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그렇지만 한 공간에 있는 느낌은 좀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겠다.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아니면 부서가 좀 다르다던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한 공간에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고 거리감이 있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먼 거리에서 서로를 지켜볼 수 있는 관계성은 맞다. 그리고 펜타클이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은 분명히 금전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곳에서 만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든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 차이의 느낌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연상이라면은 이분이 연하거나 여러분들이 상사라면은 이분이 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두 분의 직급 차이랑 나이 차이의 어떤 차이도 느껴지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력 차이도 느껴져요. 방금도 아까 이분이 이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과 이분이 사회 경제적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입장 쪽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으면 좋은 위치에 계시는 게 아닌가. 물론 이건 제너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두 분 사이에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좀 많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과 바라는 것 그리고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를 열어봤더니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두 분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선 동일하지만 우리 샤넬님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을 정말 오래도록 심지어 결혼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인 것 같고 이 상대방은 우선은 여러분들과 친해져 보고 싶고 우선은 여러분들과 연애를 하고 싶은 감정으로 느껴져서 약간 두 분이 서로에게 바라고 있는 지점들이 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 쪽이 더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이 상대방과 정말 내가 결혼까지 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반면에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과 우선은 가벼운 연애, 만남, 제가 가볍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결혼보다는 가벼운 게 연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놀고 수다 떨고 편한 어떤 연애 같은 그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자, 실제 두 분의 앞으로 흐름을 봤거든요. 실제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좀 서로를 많이 지켜보고 기다리고 이러는데요. 두 분은 좀 약간 함께하지 못한 흐름이 좀 많이 읽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서로를 신경 쓰고 자꾸 서로를 쳐다보고 이러는 것들은 있지만 이 상대방 쪽에서 현실적인 부담감, 진짜 현실적으로 일이 굉장히 많다거나 아니면 우리 샤넬님과 함께하기에 이분이 감수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느낌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은 갈수록 커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들 주위에 맴돌면서 여러분들을 몰래 쳐다보고 좋아하고 이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당분간은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정말로 일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어떤 격차, 두 분이 아까 제가 왜 사회 경제적인 격차, 나이의 격차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지점들이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흐름이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뭐 말을 섞는다거나 뭐 얼굴을 한 번 정도는 대변할 일이 있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두 분이 사귀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닌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그 좋아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주변에 맴돌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샤넬님을 위해서 조언을 열어봤어요. 자, 출산과 사자춤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과 만약에 정말 사귀게 되거나 만나게 되면은 결혼까지 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만약에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은요, 결국은 이분이랑 나중에 잘 되고 심지어 아이까지 출산할 거야 라고 얘기해 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니면은 두 분이 지금 상황적인 것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숨긴 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순간에 그 감춰왔던 마음, 키워왔던 마음을 밖으로 내보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축하받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두 분이 공식적인 사이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상대방과 결혼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조언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조언을 받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상대방과 만약에 정말 이어지게 된다면요. 둘만의 아주 특별한 은신처를 만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이분과 함께 하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만의 은신처라고 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두 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술집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만약에 뭐 캠핑을 되게 좋아한다면 함께 자주 가게 되는 어떤 캠핑 장소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둘만의 어떤 특별한 은신처를 만들어 두면은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은 운명이 맞다고 합니다. 두 분은 트윈 플레임이래요. 그래서 트윈 플레임 나오면은 굉장히 강력한 인연이고, 정말 소울메이트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과 여러분들은 결국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끝을 한번 봤더니 정말로 두 분은 결혼까지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와 아이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이 상대방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꾸 뭐 아이도 나오고 출산도 나온다는 거는 결국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보통 인연이 아니고 결혼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조언을 좀 더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정신적인 어떤 영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는 거래요. 그래서 이 조언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만한 것들이 많을 때 나오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조언과 함께 또 생일이라는 조언, 자, 아이가 그려진 생일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샤넬님이 나중에 이 상대방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일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약간 진짜 아이를 출산하시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생일쯤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했던 어떤 답을 알게 되거나 얻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조언들을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이 일과 사랑을 잘 풀어내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는데요. 저는 좀 약간 삼각관계 카드가 읽혀지고요. 만약에 삼각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상대방이 너무 본인의 일에만 너무 열중하고 그런 것에만 신경을 써서 한쪽이 화가 난 것 같이 느껴져요. 너는 내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이러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만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이성도 동시에 만나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굉장히 화가 나신 상태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삼각관계 키워드가 읽혀지고, 어떤 분들은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연애보다는 일에 굉장히 몰두하는 분이 계셔서 그게 약간 갈등의 상황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이 상황에 대한 각자의 속마음을 봤어요. 자, 우리 샤넬님은 약간 이 상대방이 만약에 정말 일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원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뭔가가 이해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능력도 대단하고 워낙에 알려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 그러니까 좀 약간 뭔가 이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굉장히 만약에 정말 일 때문이라면은 일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챙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연애에 신경을 쓸 틈이 없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벅차다.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만약에 삼각관계라고 한다면은 우리 샤넬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능력자라서 지금 누군가를 고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정말로 뭐 많이 유명하다거나 뭐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굉장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 사람이 명확하게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랑 공식적인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겠죠. 나와
나랑 공식적인 사이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삼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샤넬님은 좀 약간 이해를 많이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가 어쩌면은 그런 삼각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워낙에 잘났기 때문에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뭔가 되게 잘해주고 약간 뭔가 호감의 표시를 하는데 이게 정말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냥 일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알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비난한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이 워낙에 잘난 사람이라서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주면은 나는 이 사람이랑 공식적인 사이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요, 만약에 이게 삼각관계 키워드가 맞다면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 갖고 싶은 사람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고, 다 만나고 싶은 거고, 굉장히 그게 힘든 일인 거고, 부담스러운 일인 거고, 좀 그런 일인 거긴 하지만,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 챙겨가겠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관계를 그냥 원래 있었던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삼각관계가 맞다면 그 관계를 굳이, 뭐 하나를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가지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되게 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분을 비난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니까 라고 인정해준다는 거. 그리고 그렇다는 거는 진짜 두 분 사이가 공식적인 사이가 아니고 그냥 약간 썸을 탄다거나 상대방이 뭔가 우리 샤넬님한테 잘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비난할 수 없으신 분들도 좀 많은 것처럼 읽혀졌거든요.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이 사람과 공식적인 사이가 되는 거,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이 읽혀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중에 여러분들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봤는데 이 상대방이 약간 쉴 때 여러분들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쉬거나 집에서 누워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을 하는, 잘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자기한테 잘해줬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도였을까?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적인 매력이 되게 많고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 수용적인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 공감력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매력, 특히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특히 여러분들의 그런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만약에 진짜 두 분이 아무 사이 아니라면은 내가 왜 쉬고 있는데 우리 샤넬님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왜 샤넬님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샤넬님한테 흔들리고 있는 건가? 내가 샤넬님을 좋아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삼각관계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분은 고민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과 다른 이성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될까? 내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는데 지금 어떤 여자가 사과 두 개를 막 이렇게 덤블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두 이성을 두고 흔들릴 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생각들은 우선 여러분들의 매력, 성적인 매력, 여러분들의 그런 성격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좋은 면들, 그런 면들이 여러분들을 더 빛나고 자꾸 여러분들을 쳐다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뭔가 매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어찌됐든 이분은 고민이 되고 흔들린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왜 우리 샤넬님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감정을 봤거든요. 자, 감정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은 동시에 그 마음을 숨기고 싶은 감정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거리감 있는 감정으로도 보여요. 무슨 얘기냐?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낮에 되게 열심히 일하는 이성, 밤에는 혼자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성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감정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그 근거리에서 되게 많이 훔쳐보고 있는 감정인 거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게 궁금해하는 감정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진짜 낮에는 같이 일을 한다거나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꾸 그런 얘기한다는 느낌이에요. 재능,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 일을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탄스럽고, 어떻게 일을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야무지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정말 능력 있다. 뭐 이런 감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은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되게 감탄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의 그런 마법사 같이 일을 너무나 잘하고 능력 있는 모습들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숙하고 영적으로도 뭔가 성숙하고 또한 바른 사람이라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는 감정 자체가 그래서 되게 다가가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은 감정인 동시에 그 감정을 숨기고 싶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까도 왜 여러분들 보고 흔들린다, 고민하고 있다, 왜 내가 우리 샤넬님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은 감정과 숨기고 싶은 감정, 그 감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성적으로는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역시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름이죠. 투 오브 소주. 지금 보시면 이거 타조가 땅에다가 머리를 박아버리는 그림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타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요, 자기 눈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안 봐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안 본다고 그 위험한 상황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근데 타조 입장에서는 그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땅에다가 눈을 묻어버리잖아요. 얼굴을 묻어버리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이성에 나온다는 거는 자꾸 여러분들 생각이 나서 미치겠다.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 라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왜 내가 우리 샤넬님 생각하지? 왜 내가 우리 샤넬님 두고 이게 흔들리고 있지? 자, 그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그렇지만, 쓰리 오브 컵이 또 이성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과 이분이 어떤 진짜 사회적인 관계가 있다면은, 그 관계는 잘 유지하고 싶은 이성이래요. 친하게 잘 지내고, 다정하게 잘 지내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런 이성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분 자체가 명확히 어떤 공식적인 사이가 없을 수도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약간 아무런 공식적인 사이가 없고 주변에 이렇게 어장관리를 한다거나 이성들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성들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들을 그냥 알아보고 싶은 이성적인 마음이 든대요. 그러니까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그 후보 중에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머리가 아프고 회피하고 싶은 이성적인 생각이 든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과 만나기에 되게 힘든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진짜로 이분이 일이 너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리딩 드렸을 때 이분이 일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쁘신 것 같고 일에 치여 사시는 느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연애해야 돼?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삼각관계에 계신다면은 이분은 다 좋은 거야.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 내가 결정 못 내리겠는데? 그냥 3명 다 만나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그리고 진짜 삼각관계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멀리하고 있고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나한테 거리를 두고 있는데, 내가 그런 어떤 샤넬님의 모습을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너무나 신경 쓰이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매력과 재능, 그런 것에 약간 자꾸 홀리게 된다? 그리고 밤만 되면 여러분들 생각이 나고, 또 낮에는 일할 때 같이 봤을 때, 근거리에서 보는 것 같거든요. 봤을 때 자꾸 여러분들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감정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고 내리고 있는 결론을 봤거든요. 자, 결론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지?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성적인 매력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가가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성적으로 좀 이렇게 치대고 싶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데, 저는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좀 약간 이 사람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성적인 매력을 되게 많이 느끼지만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매력이 있고 계속적으로 뭔가 능력적인 면이나 외모적인 면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매력이 넘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한번 여러분들이라는 꽃에 이렇게 기어서 가고 싶다는 거는, 뭔가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싶진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분이 좀 약간, 진짜 어떤 분들은 이분이 바람둥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분 자체가 좀 해피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좋고 여러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관계를 공식적으로 하고 싶진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결론 자체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제가 두 분의 관계성을 봤더니, 이 세븐 오브 완즈랑 문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회적인 어떤 일적인 관계성이 있고, 또 근거리에서 서로를 볼 수는 있지만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관계성.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항상 우리 샤넬님을 신경 쓰고 샤넬님을 쳐다보고 있고, 우리 샤넬님은 그거를 모른 척 한다거나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어떤 마음인지 드러내지 않고 계신 느낌인 거고,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성적인 매력을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굉장히 홀로 분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분투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좀 우리 샤넬님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려고 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른 척 하시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어찌됐든 우리 샤넬님한테 조언을 받아봤거든요. 자, 닭이랑 이항선이 나옵니다. 자, 이항선 하면은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침몰하는 배를 두고 이항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배라는 건데, 이게 조언에 나왔다는 거는 우리 샤넬님이 좀 제3자의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닭이 조언으로 나오는데, 닭은 우리가 아침을 깨우는 동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한번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시선에서 이 관계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다거나 발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말을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관계성에서도 우리 샤넬님이 뭔가 입을 다물고 있다거나 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있다거나 이 사람을 외면하고 있다거나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 상대방한테 본인의 어떤 입장을 전하고 본인의 생각을 전하고,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관점이라던가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된 게 있다면은 그거를 말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 샤넬님이 이 조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조언을 받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름다운 여행 중이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옳은 길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아름다운 여행인데, 여러분들이 그 옳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두고 취하고 있는 어떤 입장과 태도가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의 어떤 조언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이 사람한테 거리를 두고 이 사람한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어떤 여러분들의 태도가 옳은 태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함께 있을 때 아주 단순한 소박한 즐거움을 찾으라는 조언이 나온다는 거는 혹시라도 우리 샤넬님이 사랑에 대해서 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상대방과 데이트를 하면은, 상대방과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꿈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과대한 걸 바라고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가끔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연애와 사랑을 할 때 상대방한테 너무 과한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연애가 잘 풀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한테 작은 것들을 기대하면은 실망할 일이 없고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연애와 사랑에 대해서 조금 과도하게 기대하는 면들이 있고, 그런 지점들이 좀 관계를 악화시킨다거나, 좀 상대방한테 자꾸 불만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거나 해서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상대방과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 뭔가 휴식을 취하고 좋은 거 먹고 어디 좋은 거 구경하러 가고, 이 정도 소박한 어떤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찾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일과 사랑이 잘 풀릴 거라는 조언으로 저는 보입니다. 하여튼 우리 샤넬님들이 제 리딩을 듣고 본인의 일과 사랑을 잘 풀어내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네 번째 이 마티스 그린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는데 왜 사랑의 먹구름이 이렇게 많이 끼어 있나요? 뭐 썸 타는 상대가 있다면은 이 상대방이 명확하게 뭐 사귀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상대방이 뭔가 여러분들의 신경을 자꾸 거슬리게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도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지 헷갈리게 하는 상대가 있나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우리 현재 샤넬님들의 연애 상황은 사랑의 먹구름이 잔뜩 껴 있다. 어떻게 두 장 다 이렇게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지. 그래서 각자의 속마음을 한번 봤거든요. 우리 샤넬님은 되게 날카로워요. 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이런 말과 행동 무슨 의도야? 따져먹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진짜 뭔가가 여러분들을 두고 자꾸 뭔가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뭔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되게 답답하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아, 너 이딴 식으로 나한테 할 거면 난 너 잘라버릴 거야,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뭔가 약간 만약에 두 분이 사귀시는 사이라면요, 자꾸 뭔가 모르게 자꾸 서로 짜증을 낸다거나 싸우게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분 정리하고 싶은 것 같고요. 썸도 마찬가지예요. 이 썸도 뭔가 애매해. 얘가 명확하게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자, 상대방 분 속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제가 봤을 때는요, 만나고 싶은 마음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랑 되게 잘 어울리고 사귀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은데, 아, 그냥 말아버릴까? 그러니까 뭔가 지친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헷갈리는 말과 행동을 하든 확신을 주지 않는 거는 이 상대방 마음 자체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연애를 안 해버리고 싶은 마음과 그만두고 싶은 마음과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만나서 연애하고 사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만약에 정말 자꾸 두 분이 만났을 때 별거 아닌 일로 막 이렇게 티키타카 막 티격태격 싸우게 된다면은 이 상대방 분은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이런 느낌으로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는 샤넬이가 좋고 샤넬이랑 만나고 싶어,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두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봤어요. 자,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과 되게 다정하게 연애하고 만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하고 데이트하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여러분들을 되게 갖고 싶나 봐. 자기만의 어떤 테이블 위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 배열해 놨거든요. 여기는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보석도 있고 성공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가지면은 내가 성공한 사람 같고 내가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취가 됐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을 두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늘 하루 더 물어봤더니 확실히 러버스다. 이거 여러분들 두고 사랑하고 싶은 생각, 데이트하고 싶은 생각, 만지고 싶은 생각, 스킨십하고 싶은 생각, 여러분들하고 성적인 어떤 그런 걸 하는 생각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 두고 오늘 하루 종일 그 되게 달콤한 상상의 나래를 펼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이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는 건 맞아요. 많이 좋아하는 건 맞는데, 좀 이 세븐 오브 컵스 카드 자체가 되게 좀 그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약간 어리숙한 사랑, 너무 과도한, 욕망의 사랑, 과도한 욕정의 사랑,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좀 여러분들을 되게 욕망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여러분들을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은 느낌? 그렇게 여러분들을 갖고 소유하게 되면 되게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샤넬님이랑 만나면 어떨까? 샤넬님이랑 데이트하고 연애하면 어떨까? 샤넬님이랑 결혼하게 된다면 어떨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과 이성을 분리해서 한번 봤거든요. 이분은 감정 자체는 완전 들이대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욕심이 나는 대상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외모가 되게 뛰어나든 능력이 뛰어나든 굉장히 럭셔리하고 우아한 대상이고 그냥 무대뽀로 직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은 감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들을 뭔가가 자기랑 다른 급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반인인데 우리 샤넬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벌가 사람이야, 연예인이야. 약간 이렇게 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랑은 다른 더 위에 있는 사람, 나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나의 선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직진하고 싶고 들이대고 싶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감정. 내가 이렇게 우리 샤넬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음식의 재료들을 막 사가지고 우리 샤넬님을 대접해주고 싶어.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성을 따로 분리해서 봤어요. 자, 이성은요, 감정보다는 확실히 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 이성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정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샤넬님을 정복하고 갖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어떤 상처를 받아야 된다거나 엄청나게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된다거나 내가 다치게 된다거나 내가 고생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이분이 막 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들이대고 싶지만 이성적으로는 내가 되게 고생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합니다. 엄청 깨질 것 같아. 엄청 고생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진짜 계속 느낌이 카드 그리면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자기를 좀 약간 하찮게 보는 느낌도 있고요. 하찮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보상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우리가 트로피 와이프, 트로피 허즈번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되게 뛰어난 어떤 이성을 갖게 된다면은 우승의 트로피처럼 나의 어떤 성공이 인증이 되고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게 확신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가 되게 좀 미숙한데 여러분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뒤떨어지는데 자기보다 훨씬 나은 어떤 조건에 외모면 외모, 능력이면 능력, 재력이면 재력 이런 거를 여러분들을 두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이 차가 있다거나 사회 경제적인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느낌이 솔직히 좀 많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두 분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자, 두 분의 끝은 이 상대방이 되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을 계속 쳐다보고 여러분들한테 열은 올리지만 다가가지 않는 끝입니다. 이렇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을 놓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신경 쓰고 계속 쳐다보고 계속 생각은 하지만 행동력이 말이 주저앉아 있거든요. 보통 원래 이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는 말을 타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림인데 이 카드에서는 오히려 말을 타고 주저앉아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혼자 굉장히 좋아하고 막 이러지만 행동력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과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만의 사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두 분의 관계성을 좀 더 봤는데요. 계속 여러분들의 모습이 퀸 오브 펜타클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거나 이러한 점들이 이분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로망이 막 이렇게 묻어나는 여러분들을 선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샤넬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아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해서 우리 샤넬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관계성이라서 진짜 두 분 사이에는 분명히 이런 어떤 격차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 사람이 우리 샤넬님한테 내리고 있는 결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면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싫어할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왜 실제로 다가가지 못하는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분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샤넬님이 나를 거절할 거야. 샤넬님이 나한테 화를 낼 거야. 샤넬님이 나한테 성질을 부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내리고 있는 결론이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나의 숨겨왔던 마음을 한번 보여주긴 할 거야. 근데 이게 샤넬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나를 되게 싫어할 것 같고 막 뭐라고 할 것 같아. 거부할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이 너무 없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두 분의 연애 상황을 봤을 때 사랑의 먹구름만 잔뜩 끼어있고 뭐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상대방이 본인의 그런 어떤 상황적인 면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많이 뒤떨어지는 자신이거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사랑의 어떤 태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먹구름만 그렇게 잔뜩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언을 받아봤는데요. 역시나 밑빠진 독. 왜 자꾸 개구리 카드가 나오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지. 자, 두 분의 관계는 이미 깨진 독이고 깨진 독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도 밑빠진 독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난 꽃이기 때문에 많은 나비들이 달려들 거라고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실 분을 만나라라고 저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나비들이 다가올 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나비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나오는 조언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누군가를 바라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리셔야 된답니다. 왜냐?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름이 돼서야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현재 연애가 잘 풀리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하다면은 그 소원은 좀 기다리셔야 되고 여름에 이루어질 거라는 조언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자, 연애적으로 조언을 더 받아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은 항상 희생과 같이 온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연애랑 사랑을 하면 무조건 내가 상대방을 만나서 좋아질 것, 이득 볼 것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분명히 내가 희생하거나 양보하거나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 그 법륜 스님이 그 말씀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결혼은 원래 손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이득 볼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연애와 결혼은요.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율도 높고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어떤 심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요새같이 먹기 살기 되기 각박하고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연애는 사치고 결혼은 사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연애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이득 볼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잃어버려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잃어버릴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누굴 만나도 되게 편안하게 연애가 될 것이고 누굴 만나도 여러분들이 좀 배려와 인내심 있는 연애와 사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요, 사랑의 모험이 당도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사랑이 나타나고 그게 아마 진짜 내년 여름에 가서야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제 조언을 잘 새겨 들으셔서 부디 일과 사랑을 잘 풀어내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마지막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과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바라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야. 사귀고 싶은 대상, 만나고 싶은 대상. 근데 그 사람과 나는 완전히 다른 종이야. 그 사람은 사자고 나는 말이야. 자, 아니면은 정말로 두 분이 너무 다른 사람인데 만나고 계신 거예요. 되게 힘들지만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읽혀지거든요. 이 상황에 대한 각자 속마음을 들여다봤는데 우리 샤넬님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많고 도둑놈 사기꾼 같은 관계고 저 상대방이 나 말고도 여러 명의 이성을 곁에 두려고 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각자 연애 상황을 이렇게 파봤더니 좀 약간 이게 진짜 어떤 분들은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이성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을 욕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굉장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뭐 썸을 타거나 사귀고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미래에 대해서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만나고 있지만 너랑은 왠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거나 다른 더 좋은 이성이 나타날 거라고 그 상대방이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좀 약간 멀리 두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약간 잡은 물고기처럼 이미 잡았으니 좀 신경을 쓰지 않는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서 여러분들이 되게 화가 나고 이건 아니지 않아?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분 속마음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성적인 매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거를 어필을 했는데 근데 어찌됐든 내가 어필은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본다거나 관계에 대해서 좀 약간 멀어져서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본다거나 이러고 싶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약간 두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복잡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대방이 이미 어장관리하고 있는 여러 명의 이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분을 되게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결정을 내려주기를 좀 기다린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나만 선택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어찌됐든 내가 뭔가 이런 성적인 어떤 매력을 느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하거나 그러긴 했는데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안 그랬던 척 약간 회피하고 싶은 마음,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것도 느껴지고 약간 그렇게 이미 관계를 다져놨으니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로 가겠지라고 약간 이 사람이 좀 거리를 두면서 본인의 일을 하면서 좀 그러고 있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좀 하여튼 두 분 자체의 어떤 이런 하시는 얘기들이
뭔가 소통이 잘 되거나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만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서로의 그 속마음이 각각 꿍꿍이가 다른 느낌의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되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바라는 게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 그리고 또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도 뭔가가 되게 다르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좀, 애매한 느낌 되게 많이 들고요. 애매하면서 뭔가 약간 썸 타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 공식적인 사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이 스트레스 카드가 이렇게 딱 나왔기 때문에 너무 다르지만, 우리가 되게 다르지만 만나고 있어. 되게 힘들지만 만나고 있어. 근데 이 상대방이 좀 여러분들한테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확실히 약간 잡은 물고기 대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을 두고 오늘 하루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찾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피자 같은 걸 사가지고 여러분들 찾아가서 나눠 먹자고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같냐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장님이 되게 비아냥거린다거나, 그러니까 진짜 약간 이 상대방이 이 여러분들 말고도 여러 명의 이성이 진짜 있어서, 내가 만약에 우리 샤넬이한테 같이 밥 먹을래요? 이거 내가 사왔는데 이거 드실래요? 이렇게 전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비아냥거리겠지? 나 말고 또 누구한테 사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되게 좀 화가 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기분이 나빴다고 하시는 느낌도 있고, 실제로 오늘 두 분이 만났다면은 또 싸웠거나 갈등이 있었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한테 되게 좀 비아냥거렸다거나, 막 이런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분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충격적이었고 화가 났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어찌됐든 잘해주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어떤 선물을 준다거나 이러고 싶은데, 우리 샤넬님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받는 게 아니라 되게 비아냥거리고 자기를 막 무시하고 막 아니면 화를 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이런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좀 외면하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자기의 어떤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쌓아올린 탑을 깨는 행위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이 이미 공식적인 누군가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또 좋아하고 있어서, 마음에 두고 있어서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이 여러분들을 두고 하루 종일 생각했던 거, 여러분들을 두고 했던 생각들은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돈탐이 깨지겠다. 내 명예가 실추될 수 있겠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 있겠다. 샤넬이로부터 뭔가 비아냥을 당한다거나 조롱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나는 사실 좋은 마음으로 그랬던 건데,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을 두고 느끼는 감정은요, 솔직히 되게 공식적인 사이가 되고 싶고 되게 빠르게 이 관계를 축하하고 싶은 감정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들과 정말 가능하다면은 뭐 정말 공식적인 사이가 된다거나 결혼까지도 진짜 빠르게 해버리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 감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성적인 매력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그런 어떤 감정 자체를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을 두고 칼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객관적으로 내가 따져봤을 때 문제가 많은 관계고, 아니면 내가 우리 샤넬님을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도둑놈 사기꾼 같은 마음이야. 이거는 나한테 불리할 수 있고, 나의 어떤 명예가 실추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되게 이상한 사람,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샤넬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거나 외면하는 게 맞아라는 게 이 사람의 이성에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는 지금 이 마지막 골라주신 분들이 그런 복잡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누군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진짜 남들한테 지탄을 받고 이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돈탐을 무너뜨리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관계성을 한 번 더 물어봤더니 또 이 교환 카드가 나와요. 자, 교환 카드는 그러니까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관계성에 나왔다는 거는 이 상대방이 이미 임자가 있고 누군가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샤넬님이 이분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거나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거나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두 분이 사회적으로 뭔가 공식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은 정말로 그 상대방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거나 남들한테 얼굴을 드러내는 어떤 일을 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느낌이 약간 무슨 연예인과 팬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두 분의 관계성이. 그래서 직장이나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났다면은 분명히 어떤 신분의 격차가 느껴지고 또한 그 연애적으로도 이 상대방이 뭔가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샤넬님은 그러지 않은 신분의 느낌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면 어쩌면 제너럴이기 때문에 두 분 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다 만약에 공식적인 누군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을 생각하고 좋아하고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관계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사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두 분의 관계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세븐 오브 소즈라는 카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둑놈 사기꾼 카드. 그러니까 옳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관계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결론은요, 솔직히 그룹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A도 만나고, B도 만나고, C도 만나고, 다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사랑하는 강아지처럼. 강아지를 왜 한 마리만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만 키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두 마리 키워도 되고, 세 마리 키워도 되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만나지 두 사람 만나고 세 사람 만나는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결론은 그룹 데이트, 그러니까 다 만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좀 몰래 만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다 만나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분이 좀 욕심이 많은 것 같다. 요새 막 정우성 씨 되게 이슈가 됐고, 정우성 씨가 지금, 졸지에 갑자기 애 아빠가 됐는데, 그 문가비 씨랑 사실 공식적인 사이가 아닌데, 만나고 사귀어가지고 이게 엄청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고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어다리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뭐 10년 이상 만나고 있는 애인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문가비 씨랑 그런 일이 있고 또 신현민 씨랑도 뭔가 요래설이 나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마지막 골라주신 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뭔가 되게 잘나신 분인 것 같고 잘난 만큼 얼굴값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솔직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고 내리고 있는 결론은 A도 만나고 B도 만나고 C도 만나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강아지로 표현을 했다는 게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이 상대방이 이성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조금 자기의 애완견의 수준인 게 아닌가라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몰래 다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는 바람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의 결론은요. 두 분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게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은 어찌됐든 함께 하게 되시는 느낌이에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말로 두 분이 연인이 되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연인으로서 심지어는 동거나 가족 같은 느낌으로 만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은 사귀게 되고 만나게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헤어지지 않아요. 계속 함께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랑 함께한다. 마지막을 함께한다.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이 나머지들을 다 정리하는 걸까요? 마음속에는 솔직히 A, B, C 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애인이 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결혼까지 가는 느낌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조언을 한번 받아봤어요.
자, 선비와 도깨비불이 나옵니다. 저는 이 조언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선비인지 도깨비불인지 잘 판단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높은 지에 계시는 분들 중에 겉으로 봤을 때 선비 같지만 사실은 도깨비불 같은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제 영상에 가끔 이런 식의 리딩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상담을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정말 많았거든요. 상대방이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의사라거나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했을 때 보통 그분과 그러니까 썸을 타거나 사귀시는 분들이 그 상대방을 되게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인성적으로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좀 어느 정도 인성적으로 정말 도깨비불 같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봤지만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솔직히 보였어요. ABC를 다 만나겠다, 그룹 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는 다 놓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언은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이 선비인지 도깨비불인지 잘 판단하라고 나온 것 같고요. 더 조언을 받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우선 감정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어떤 고통이 있나요? 고통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먼저 치유하셔야지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축복적인 사랑이 올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통 되게 문제가 많은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 그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 상대방을 좋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뭔가 트라우마가 계신 분들이 은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이런 어떤 현실, 비참한 현실이라거나 본인이 혼자 있는 걸 너무 괴로워한다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상대를 좋게 생각해주고 봐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저는 약간 애정결핍처럼 느껴져요. 본인이 부모님한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든 너무 외로운 시간을 혼자 많이 보냈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치유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축복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외롭다고 상처받았다고 그거를 그 연애로 채우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집이 필요하다. 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어떤 고통이 많은 상황의 현실에 계신다거나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사를 하시라는 조언으로도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가셔가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기운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요. 과거의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저 역시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곳에서 이사를 계속 다니면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괴롭고 힘든 현실 속에서 그게 많이 묻어있는 집에서 계속 살게 되면요. 과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던 장소나 집은 빠르게 벗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를 가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것 같다. 자, 또 조언을 받아봤는데요. 우리 샤넬님도 혼자 좀 이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래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게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자꾸 누군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연애를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혼자 계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혼자 계시면서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나의 그런 외로움, 공허함, 힘듦을 연애와 사랑으로 보상받으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트라우마를 치유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누굴 만나도 여러분들은 연애가 잘 풀릴 거예요. 하여튼간에 여러분들한테는 곧 굉장히 로맨스가 다가올 건데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 조언을 잘 받아들이셔서 정말 일가사랑을 잘 풀어내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